박미주 대표님, 제가요 사업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과 꼭 1대1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처음 대표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꼭 제 고민 상담 들어주세요. 저는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박신혜입니다. 저는 23년차 간호사고요. 현재 지금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가 유니시티 사업을 알아보면서 초기 사업자로서 고민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1대1로 상담까지 진행하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저는 상담을 할 때 나만의 철칙은 제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털어놓는 거고, 상대를 생각하면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서 항상 고민을 좀 들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유익하게 항상 보면 계획을 잡아주고 솔루션을 해결해 주는 편이에요. 박미주 대표님, 제가요 사업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과 꼭 1대1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꼭 제 고민 상담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신혜 사장님. 네. 며칠 전에 보고 또 보니까 더 예뻐졌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저한테 오늘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사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개월. 네. 그런데도 네. 뭐랄까 프로 냄새? 네. 프로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크게 성공할 것 같다는 아주 그 느낌이 있어요. 아, 그 네. 사람마다 느낌이 있는데 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보인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제가 교육장에, 세미나장에 갈 때마다 대표님을 만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주신 그 믿음. 네네. 난 널 너무 믿고 있어 하는 이 믿음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돼서 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이제 앞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장님께서 궁금하고 또 아니면 필드에서 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의문이라고 하면 그렇고 네. 그런 궁금증이 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초기 사업자다 보니까요, 이게 일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저랑 같이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을 컨택해서 만났을 때 말을 못 꺼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타이밍에 말해야 되나? 이 타이밍에 말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서로 안부만 묻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땐 집에 와가지고 정말 이불킥 하면서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초기 사업자들한테 그런 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확률 게임이다. 많이 알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제대로 알리는 거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려고 하면 내 확신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확신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확신에 더 집중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은 저는 요즘에 이제 뭐 4차 혁명 시대에 앞으로 보면은 유망 산업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분야에서 왜 우리가 유니시티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유니시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제품에 대한 체험. 예를 들어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내 체험이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공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은 정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정말 감사한 제품이구나. 이게 기반 위에 전달이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전달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초보자들이 의외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오면 어떡할까? 내 이미지에 손상 가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가 제품을 먼저 전달해야 될까?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등등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두렵다라고 한다면 상위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조금 들고, 저는 컨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이 제품을 먹으면 분명히 건강해질 텐데, 이 사업을 만나면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일 텐데,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끝으로 원하는 인쇄 소득이 이 속에 있는 건데, 네, 이런 진정성, 나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위함이라고 하는 걸,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위함이면 서운한 거예요. 왜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컨택이 되어져야 내가 이번 달에 뭐 디렉터를 갈 수 있다. 그럼 나를 위함이다. 그럼 어려워지는 건데, 상대를 위함이면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 정보를 왜 못 받아들이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 아직 모르시는구나. 이 제품의 진실을 모르는구나. 이 사업의 진실을 모르는구나. 이 마음이면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하면 상대는 또 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거든요. 이분 진심이구나. 나를 위함이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의외로 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제가 그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욕심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저거를 디렉터를 가겠다, 그 욕심 때문에. 근데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진정성을 찾아가는 거,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이 시간이 되게 더 귀한 것 같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편견을 제가 뚫기가, 그러니까 왜 네가 그런 이제 속칭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가 왜 다단계를 하니? 너 간호사잖아. 직업 충분하잖아.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되게 이제 주변 분들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해 주시지만,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제가 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정말 너무 설득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단계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깨야 될지도 그것 또한 되게 고민이기도 해요, 대표님. 이 사업이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 전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치 전달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그 다단계잖아. 뭐 하필 왜 그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질문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 정립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면 설득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설득당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본인은 어떻게 편견을 깼어요? 처음에 본인도 누군가 정보를 줄 때 왜 나한테 다단계를 하라고 하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 잘 나가는 간호사인데? 제가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간호사인데요. 사실은 제 건강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됐고요. 그때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책을 읽는데 책의 내용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좋은 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저 진실을 모르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속상하고 나는 그 진실을 전달하고 싶은 건데 그리고 제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지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렇게 누워 지내는 시간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걱정되고 남편도 걱정되고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데 무슨 뭐 100억대 자산가는 아니잖아요. 사업을 뭐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진실, 저는 연금성 소득에 대한 네, 관심이 있었구나. 네,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네요. 네, 네. 그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고 단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멈춰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모두가 하지는 않는다. 네. 중요한 건 깨어있는 사람을 찾는 거고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거라고 봐요. 찾는 과정에서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이해시키는 일이 우리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다단계 아니야. 그런 사업 아니야가 아니라 본인 얘기를 그냥 해주는 게 저는 컨택이라고 봐요. 똑같아 아까 맥락이지만 예를 들어서 나도 예를 들어 처음엔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논문으로 발표된 마케팅 분야였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는 책을 통해서 보니 정확한 게 보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책도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 믿을 건 없잖아요. 예, 그런 책을 통해서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라고 해서 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비전을 본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이게 다단계도 아니다. 1차원적으로 그걸 논의하고 그걸 풀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한 차원을 높여서 더 나은 걸 가지고 대화의 소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업을 한 지가 14년 됐거든요. 14년 전에는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이게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 아세요?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모르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네, 이렇게. 그리고 다단계 해보셨나요? 혹시 불법과 합법에 구분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지금 유사수신을 다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르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리더가 되고 이제 저도 많은 노하우가 쌓였을 거잖아요. 지금은 1차원으로 대답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그에게 그냥 내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당신도 문을 열고 기회는 내가 주는 거지만 선택은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직업이 좋거든요. 보장된 직업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연봉도 괜찮아요. 그런 내가 왜 다단계를 할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 당신의 미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책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책을 한 권 선물할 테니 그 책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다단계는 피해 주는 것 같죠? 남에게? 만약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주는 곳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AI가 모든 직업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하는데 가치 중심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터치 비즈니스 이 사업은 앞으로 유망 업종인데 이 업종이라고 하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네. 다양한 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1차원적으로 다단계가 맞다 아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되죠. 이렇게 1차원적으로 가다 보니까 논쟁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상하다 보니 사실 마음속에 조금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감정이 상하다 보니 영원히 적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네, 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조금 생각이 트이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또 고민인 게요, 대표님. 제가 정말 주변에 너무 알리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명단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명단 작성을 할 때 제가 그냥 생각나는 사람만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기준을 두고 제가 명단을 작성해야 될지. 초보자 때는 그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체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렇게 무조건 한번 적어보는 걸 권유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부업이잖아요. 부업의 맹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시니까 일단은 수도권에 아는 인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뭐 수도권, 경기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에서 지역별로 명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적을 때 꼭 나이를 좀 적었으면 좋겠다. 30대인데 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의 고민은 뭘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가 고민일 것 같아요? 30대인데 결혼을 결혼 안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혼자 계속 노후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고민일 것 같은데요. 아, 미래 준비. 네네네, 미래 그러죠. 준비요. 네. 30대인데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아이가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남편의 직업까지 적어놓으면 좋아요. 근데 네.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럼 이분의 고민은 뭘까요? 그러면 남편이 언제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 대학까지 또 공부도 그렇죠.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또 자금에 대한 또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남편이 직업이 불안전하다면,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의 미래도 걱정이 되겠죠.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의 건강도 걱정이 되겠죠. 또 자라면서 키가 크지 않으면 또 그에 대한 또 불안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돈 플러스 건강 플러스 미래가 모두가 복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유니시티를 전달할 때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컨셉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생 계획을 가지고 얘기해도 좋아요. 네. 저는 꿈을 많이 묻는 편이에요. 누구를 만났을 때, 왜냐하면 지금은 직접 아는 사람보다 아시는 분을 만날 때가 많죠. 뎁스 후원을 가다 보니. 그럼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항상 물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예전에 내가 원했던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 꿈대로 살아지던가요? 지금 현재 만족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또 하나 물어봐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볼까요? 지금 35세라고 한다면 10년 뒤 45세 때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 10년 더 가볼까요? 55세 때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10년 뒤에 지금보다 나아져 있을까요? 20년 뒤 지금보다 더 건강할까요? 앞으로 100세 시대가 아니라 본인은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도 엄청난 거의 뭐 8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그 준비를 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상대가 50대라고 볼게요. 명단을 적었습니다. 50대예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이 있거든.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대다. 그럼 50대의 가장 고민은 뭘까요? 직업이 있는 50대라고 볼게요. 자, 직업이 있는 50대인데 남자라고 볼게요. 가장 고민이 뭘까요? 직업이 있는 50대다. 곧 있으면 네. 퇴직을 앞두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건강도 꺾일 나이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예요? 정년 이후의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제2의 직업을 찾는 나이예요. 제2의 직업을 찾고 있을 텐데, 네. 그 좋은 대안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하나하나 스물스물 나올 나이예요. 여자면 폐경이라고 하는 완경기. 남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춘기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이제는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돼. 이미 무너진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건강이 무너지고 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화학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럼 질병이 또 다른 질병을 낳아. 결국은 우리가 어때요? 골골백세가 되는 거예요.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질까요? 나라가? 자식이? No. 그 대안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단을 적으실 때는 전 항상 어떻게 조언을 하냐 하면 지역별로 이렇게 한번 묶어서 적어 보시고, 그리고 나이, 직업, 네, 아니면 이제 기타란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 없다, 약을 드시고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네, 그럼 대충 나오는 거예요. 50대의 고민, 60대의 고민, 70대의 고민 나오는 거예요. 70대다 거의 90% 이상은 심혈관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암이 와 있거나, 아니면 이미 치매 전조 증상이 있거나. 그럼 어때요? 건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때요? 나의 노후에 일이 있다면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수학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고, 네. 사람 감정의 동물이에요. 보면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론으로 하지 않아요. 제가 사업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중심으로 대화하지 않아요. 항상 상대 중심으로 대화를 해요. 이분이 나에게 이 질문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윤희 씨한테 관심은 없는데 박미주한테는 관심이 있어. 왜요? 노하우가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됐을까요? 네, 네,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표님의 오케이. 팬. 나는 네. 내가 사장님의 팬이에요. 네. 처음부터 찜했거든, 내가. 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표님. 네, 진짜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을 계속 관심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네, 들여다보는 거에 좀 소홀해지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사람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그 사람의 니즈가 뭔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네. 누구보다 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 사업을 기간이 짧고 많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조급함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한번 만났으면 다음에 또 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급한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네, 이 사람은, 조급함. 네, 그럼요. 네. 그 과정을 제가 훤히 꿰뚫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역시 그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론이었으면 전 잊어버렸겠죠. 근데 경험이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여유가 없었구나. 내가 준비가 좀 덜 돼 있었구나. 내가 확신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구나. 알 때가 와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파트너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솔루션은 내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복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요, 또 이게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친정 식구들도 이제 제품을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친정 어머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이거 인터넷에 팔더라.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가족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취소할까? 이렇게 된 거죠.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인터넷에도 제품을 파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판매하는 건 불법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게 어떻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건 없나요? 이 업계 모두의 고민이거든요. 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의 고민인데 안 그래도 혹시 그런 질문 나올까봐 제가 다이어리에다 살짝 제품 하나를 네. 아까 살짝 이렇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C 플러스인데요. 그렇죠. 이게 보면 네. 뒤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판매 불가 제품이다라고 이미 이렇게 공지가 되어져 있어요.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자, 우리는 회사와 직거래잖아요. 네. 네, 회사의 직거래인데 인터넷에 판매가 됐다는 건 직거래가 됐다는 게 아니라 재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일단 구매를 그렇지. 해서 이 네, 사람이 네, 판매를 네. 했다는 재판매가 의미에서. 됐다는 네네. 거예요. 네. 이 재판매가 된 거는 유통 경로가 어떻게 재판매가 됐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유통 기한이 또 어떤지를 몰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비자가 이 제품이 불만족이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격만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예, 조금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소비자를 저도 만나죠. 만나면 이게 뭐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인정할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어떻게 설명해드리냐 하면 일단은 이 제품은 인터넷 재판매가 불가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 드셨으니 일단 잘 드시는데 저희들 제품은 좀 관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했다는 건 건강을 관리받기 위해서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관리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품은 권리 제품이에요. 관리 다음에 권리 제품인데 사실 저희들은요 소비자이면서 사업자입니다. 내 제품을 내가 구입해서 내가 캐시백 돌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구매를 해서 드시면 인터넷 업자가 내 캐시백을 권리를 보장을 글로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수당 지급률 한국에서 35%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서비스는 드시다가 내가 불만족이면 반품할 수도 있겠죠? 환불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절대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권리와 관리를 동시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오토십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오토십 제도는 자동 구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인터넷보다 훨씬 더 어쩌면 더 저렴하게 드시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거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불법이에요, 뭐 아니에요, 불가 이렇게가 아니라 충분히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더지처럼 회사에서는 늘 조사하죠. 근데 법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를 소개자로 소개자 사업자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드시고 있는 분들 철저하게 만나서 그렇게 권리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초보자와 대표님 너무 다르십니다. 네. 네. 저는 무조건 아마 친정 엄마라서 더 그렇게 격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좀 차분하게 조곤조곤 잘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히나 우리 창업 키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시면 돼요. 네네. 근데요, 이게 또 제품 좋은 거는 너무 잘 아시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제품을 이제 전달함에 있어서 제품 구매에 대한 금액대에 대한 좀 이렇게 저항이 있을 비싸다? 때가 네네 비싼 거에 대한 저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공동 구매나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안내를 드리긴 하지만 제가 또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쫄아가지고요. 그러면 혈관 세트를 한 세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게. 근데 그런 노하우도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케팅,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의 마케팅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비싸다라고 한다면 일반 제품과 비교하셨군요 라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일반 제품과 비교하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해요. 처음에 맞아요. 저렴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끔은 명품은 원래 비싸요. 싼 명품 보셨나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이제 애드립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어디하고 비교했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는 가격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품질, 우리로 얘기하면 효과. 지금의 소비자는 소비자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수준이 높아서 무조건 싸니까 먹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삼성 폰 봐요. 얼마나 비싸요? 200만 원이죠? 싼 걸 찾으면 10만 원짜리 중국 폰을 써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저희 전 국민은 비싸지만 삼성 폰을 써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폰이지만 성능이 다른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차가 롤스로이스가 있고 티코가 있습니다. 차는 차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성능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식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품질 대비 가격을 보면 참 좋겠는데 일반 소비자한테 그러지는 않죠. 네네. 네. 그런 설명을 맞아요. 조금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창업 키트가 보면 이제 묶음으로 판매되어져 있다 보니 목돈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소비자한테는 진짜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혜택입니다. 근데 목돈이 들어가다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 또한 풀어주는 편이에요. 어떻게 풀어주냐 그러면 한 달로 가입해서 드시면 30% 싸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키트로 드시면 소비자가보다 무려 54%가 싸요. 단지 54%. 네, 네. 단지 묶음 판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0세트를 구매하면 5세트를 덤으로 더 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격이 54%가 DC가 돼요. 네, 이런 설명을 제가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는 그 묶음 판매라서 가격 얘기를 한다면 전 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5세트는 덤이니까 네, 건강 좀 챙기시고 나머지 10세트는 제가 어떻게 좀 팔아드릴까요? 이렇게 네, 제 명단에서가 아니라 이 제품이 필요한 주변에 많은 분이 계시죠. 그분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이 제품을 네,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원금 회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초기 사업자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세미나도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근데 이제 또 파트너도 나오니까 파트너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소비자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는 지금 이거를 지금 이제 간호사라는 업이랑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 너무 놓치고 싶지 않은데 대표님은 혹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업을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경제학을 배워요. 시간이 지나면 인문학이거든요. 나중에는 네, 철학도 배우고 뭐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맨 마지막 코스가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 경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경영을 좀 하셔야 되고 또 돈을 좀 많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한데 관리가 중요한데 이 관리를 좀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돈도 경영이에요. 사람도 저는 경영이라고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경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사람들은 나를 관리 못 하거든요. 내 경영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모든 건 경영이라고 봐요. 이게 저희들의 리더십의 마지막 코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시간 경영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니시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러면 퇴근 후에 예를 들어서 뭐 6시에서 12시까지인가? 아니면 8시에서 12시까지인가? 하루에 4시간인가? 그럼 하루에 4시간이면 근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시간이 좀 많은가? 일요일도 이렇게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뭐 오후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시간을 조금 전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략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냐 하면 유니시티 시간을 좀 늘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활동 혹시 하는 게 있다면 그거 좀 줄이시고 혹시 내가 뭐 좋아하는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있다면 그거 조금 네, 줄이시고 네, 조금만 줄여서 그런 경영을 먼저 컨설팅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때의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후원해 주실 우리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저희 스폰서님의 도움을 조금 받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간이 많다고 사업을 잘하지는 않아요. 물론 유리하죠.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잘 가르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RRTM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리테일 리크루팅 이 트레이닝 이게 중요해요. 그들에게 내가 마음껏 시간을 쓸 수는 없지만 1시간을 후원하더라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보다 훌륭한 리더를 만들 수 있어요. 파트너를. 내가 안내자 역할만 잘한다면. 네, 그런 경영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상위 스폰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한다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걸 파트너한테 미리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장님은 전업이니까 네,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네, 저를 추월해 주세요. 저를 추월해 하십시오. 그게 이 사업의 비전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트너에게도 배우면 돼요. 많이 배워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스폰서니까 너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네트워크를 잘못 배운 1세대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 나 시키는 대로 해.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모든 건 양방향이고요. 수평이에요. 네. 이제는 뭐냐면 그냥 스폰서에게 뭐 이렇게 뭐 하달 명령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도 배울 수 있으면 배우는 거고, 네. 위에서 당연히 배우는 거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스폰서인데 배울 게 없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 그러게요. 시간 경영, 이 얘기는 시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경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시간도 경영해야 된다라는. 제가 그러면은 시간을 좀 쪼개서 한번 그렇죠. 잘 경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가장 필요한 네. 게 시간과 돈 네. 경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돈을 제가 월 1억을 벌어요, 2억을 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돈을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을 예를 들어서 버는 것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거거든요. 내가 단돈 100을 벌더라도 10만 원을 저축하면 나는 모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초보자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올 때는 제가 경영을 알려드리는 거고, 질문이 오지 않을 때 좀 지켜보는 편이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 경영과 돈 경영. 어쨌든 저는 아들을 둘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또 대표님의 이 얘기들을 또 아이들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럼요. 이게 저는 이제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을 경영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사람을 경영한다는 건 나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누구의 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거는 관리하지 않아 하면서 남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고 깨달음이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엄청 찔려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찔린다고 표현하시는 우리 사장님은 이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거든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돌아서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작심삼일이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저는 좋은 멘토를 만나요.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이게 결국에는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 파트너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이분은 사업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대표님은 파트너를 보실 때 어떤 면모들을 보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사람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태도예요. 네. 태도는 이런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지위가 낮은, 우리로 본다면 나보다 직급이 낮은, 네. 아니면 누가 봐도 외모가 좀 허술한, 비주얼이 좀 아니에요. 네. 많이 못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지 모르게,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비전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같아요. 그런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다 틀려요. 특히나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권위, 권력,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지위가 주어졌을 때 그때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권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뭘 하냐면 진짜 막 두 손 모아서 너무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해요. 기분 나쁘지 않게. 왜냐하면 그분은 힘들게 저를 만나러 왔잖아요. 아까운 시간을 정말 내서 일부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잖아요. 나는 근데 그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정중하게, 항상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나를 찾아와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난 정말 죄송하지만 그 일에는 관심이 없다. 내 하는 일이 너무 재밌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어떤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을 내가 수천 명을 만났는데 정말 탑이다. 그런 여성분을 만났다라고 오늘 꼭 제 자랑 같은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네, 남을 배려하는 태도. 네,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또 이런 거 있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작은 어떤 감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똑같은 감사함이 이 사람에게도 나누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요. 그럼 그 감사함이 소멸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너무 고마웠는데 뭐 나한테 줬던 걸 저기도 주고 저기도 줬네? 뭐야 이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제 매너? 네. 그런 매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잘 보면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사람을 볼 때 진심이 묻어 있는, 네. 그러니까 가식적인 걸 좀 싫어해요. 네. 앞에서 딴 말, 뒤에서 이런 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 어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호감이 가는 편이고, 이분은 사업가로서 유능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말할 때 보면 말의 습관이 말이잖아요. 근데 부정적 언어를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좋아하지는 않고요. 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이 사업을 한다면 열심히 해낼 자신은 있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가 좀 예의주시한 편이고, 우리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말에 기승전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핵심을 찌르지를 못해요. 네, 말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분들은 연습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상대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죠. 근데 본인은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이거 아주 이런 경우에는 비즈니스 좀 마이너스인 것 같고, 진심 어리면 물론 그거는 장점이지만, 네, 또 하나 말을 애둘러 돌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이렇게 돌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둘러사는 이런 경우도 조금 전 지향하지는 않아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충분히 답됐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그런 눈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을 네, 사랑의 눈으로, 관심의 눈으로 보면 게 보일 때가 와요. 네네. 저도 그런 파트너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도움이 네. 되셨나요? 네,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좀 더 나은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유튜브로 나갈 거잖아요. 네. 이 방송을 보는 그 모든 분들에게도 저의 그 소중한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미주 대표님과 1대1로 고민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초기 사업자들한테 꼭 필요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상담 다음에 또 신청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을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 고민이라고 하는 건 내가 뱉는 순간 70%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말하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말로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또 상위 스폰서님과 의논을 하다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면 한 단계 발전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못 이룰 것은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세요. 박미주 대표님 사랑합니다. 오늘 박미주 대표님을 얻고 틀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제 고민 상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